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팔란티어 테크 온틀리지의 대표적인 기업.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6년 차예요. 근데 6년 차인데 와우. 완전 6년 차다운 그런 차트의 모양새입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교과서적인 차트이고 교과서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6년 차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안 살아 이게 기업이 안정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박박 기었죠. 이 회사가 2020년에 상장돼서 미스에서 박박 기었어. 여기가 긴 자리가 5.8달러죠. 그리고 여기가 40 상장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랬죠. 4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년, 2년, 3년, 4년 약 4년 동안 그냥 바닥에서 팍팍 기었네. 근데 여기가 지금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야, 씨, 뭐야? 여기만 변동성이 500%예요? 와, 와, 그리고 날린 거잖아. 여기까지 160달러잖아 지금. 와, 잠깐만, 씨, 이게 500%구나. 와, 500%에서 날라갔구나.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하는 거지. 와,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보게 되면 2300% 정도? 2000% 이상 날라갔어. 이야, 깜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집 구간이 500%야? 와, 씨. 매집 구간이 500%에서 움직였네. 여기서 근데 500%가 매집이야, 씨. 아, 그리고 완전 여러분들 이거 딱 보이죠? 컵 패턴이겠죠? 야, 컵 패턴 주고 약간 핸들 주고서 그 다음에 날렸어.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있다. 변동성은 좀 심하긴 하다. 변동성이 심해도 올라가죠. 꾸준하게. 차트는 이게 떨어진 게 이 자리지. 66달러 자리. 66달러? 여기 퍼센트가 어떻게 되지? 여기가 66달러 자리고 40% 자리구나. 40% 자리에서 여기까지 좀 떨구고 여기서 좀 지지해줬네.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잡아채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어이가 진짜 많이 흔들어댔죠. 그래서 급락을 했으니까 1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65달러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여기가 80%짜리네. 80%까지 어우, 변동성 크다. 그리고 나서 5일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쉽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5일선과 21선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거 좀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보통 올라갈 때는 대부분 좀 빨리 올라갈 때면 5일선 타고 올라가거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21선과 5일선을 가져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 주면서도 계속 잡아치면서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강하게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싸도 사고 싶은 주식의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팔란티어는 올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잠깐만,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 회사가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AI 시대 인프라 개념이 있어요. 요게 그 팔란티어 시뮬레이션 돌리는 이제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전략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전략이란 게 중요한 거겠죠. 실행은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제 최종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이제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다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를 와 끌어와.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확 돌려버려. 돌려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런 결과 나왔어.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하면 이제 실제로 헬스계 이런 결과 나오는구나.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툴인 겁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툴. 근데 그것이 이제 AI하고 접목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에서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많이 쓰여요. 이 회사의 그 제품이 공공 분야. 공공은 이제 약간 그 국방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짰을 때 그 전략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온톨로지 개념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명을 통해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적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표가 따르륵 나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전략대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결정을 해주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수로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XAI하고 하면서 하여튼간 이제 이게 그냥 AI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게 좀 실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LLM이 있어요. LLM. LLM이란 게 이제 AI잖아요. AI 대형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온톨로지가 있어요. 온톨로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고담하고 파운더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냥 저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 팔란티어의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플랫폼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온톨로지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긴 하겠죠.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 그 온톨로지와 LLM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존의 여기까지는 그 팔란티어 제품이에요. 팔란티어 제품. 근데 LLM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 LLM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올려드린 거잖아요.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좋긴 한데 제가 AI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토폴로지하고 온톨로지를 말씀드렸잖아. 토폴로지는 위상 개념이라 가지고 LLM의 관계성 개념이거든요. 물론 온톨로지도 관계성이 있는데 온톨로지의 관계성보다는 원래는 엔티티 개념으로 해가지고 존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객체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핵심은 뭐냐면 뭐 온톨로지가 중요하냐 뭐 토폴로지가 중요하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이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돈이자 돈.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돈이 돼야지 내가 어,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하는 거니까 회사 운영도 하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자 싶냐면은 이 회사는 원래 온톨로지부터 출발했는데 그 LLM AI를 접목시키면서 AI는 저거잖아요. 토폴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온톨로지와 토폴로지가 다 결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더 강력하게 이 회사의 이 제품에 대한 힘이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스트럭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야. 뭐 아니나 다를까? 예. 주가도 계속 날아가잖아. 여하튼간에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물론 개념은 중요해요. 개념과 철학적인 부분은 중요한 한데 개념과 철학은 항상 현실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철학이 그냥 현실을 기반하지 않고서 교과서적인 이야기 떠들어대면 개념적인 떠들어대게 되면 공상누각이잖아. 아무 쓰잘데 없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는 똑같은 거야. 아무리 내가 철학과 개념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더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개념적으로만 뭐 마치 팔란티어가 신과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지 마시고 망상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근데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 때는 철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시스템 구성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팔란티어 주식 올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주가가 올해만 벌써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엄청 상승했어요. 야, 근데 이거 2배 이상이 아니라 제가 이거 아까 계산해 봤잖아. 몇천 프로냐? 그러니까 2000% 넘게 날라가는 거잖아. 밑에서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2000%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 변동성이 500%에서 흔들어댔고.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 투자했으면 지금 200만원이 된 셈입니다. 그만큼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라며 등급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게 있어요.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이거 보셨어요? 이거 흔들어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이제 125달러인데 다시 훅 떨어진다고. 이게 66달러까지 훅 떨어진다고. 이렇게 크게 흔들어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평가되고 있는 이제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잡아채서 또 올리잖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돈을 버는 재무적인 부분 좀 살짝 같이 볼까요? 어 회사는 회사는 이제 아직까지 그 제가 재무상태표 에셋 좀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아직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뭐 대기업 같은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살짝 볼까요? 아니 그런 회사는 아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결손금이 있는 회사예요. 토탈 에쿼티가 그래도 이 회사가 저거더라고요. 그 자본잉여금 갖다가 지금 회사가 운영되는 더라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최근에 이 회사가 매출도 좀 증가하잖아요. 여기 이게 단위가 사우전이죠. 어 사우전 사우전 지금 여기서 이제 전년 동기가 매출액이 6억 3,400만 달러잖아. 요번에가 한 게 1분기 발표된 게 8억 8,300만 달러죠. 증가하긴 했죠. 그래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 영업이익은 어딨냐? 안 보냐? 영업이익도 근데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다? 남기는 게 꽤 있나 보다. 매출 증가는 아닌 거 알겠는데 영업이익이 8천만 달러에서 지금 1억 7,600만 달러잖아. 오씨, 그러면은 거의 두 배 넘게 증가했잖아. 그러면 남기는 게 꽤 있다는 얘기네. 순이익도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러구나. 회사가 남기는 게 많네. 1억 달러에서 지금 2억 달러. 지금 EPS도 뭐 0.05에서 0.09. 야, EPS도 거의 두 배는 아닌데 두 배 맞네. 0.04에서 0.08에 오씨. 올라갈 만 하겠네. 그러니까 매출은 이게 올라갈 만 하네. 그러니까 남는 게 많네. 이전보다 남는 게 많네. 그래서 올라갈 만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봤는데 이거 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괜찮아요. 현금흐름표도 보게 되면은 현금흐름표도 괜찮아. 그렇지. 여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오씨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많이 증가했다. 1억 2,900만 달러에서 3억. 야 이렇게 되면 야 뭐냐? 알짜 회사네. 아니 매출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짜 회사다 알짜 회사. 올라갈 이유가 있긴 있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라며 등급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팔란테임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약간 이 성장세라는 평가 자체는 그 좀
철학적인 개념도 좀 적용하셔야 되고 시스템적인 구성도 적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그 외부적인 환경 AI 시대고 그게 또 이제 AGI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또 AGI로 넘어가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온톨로지하고 토폴로지가 결합되게 되면 AGI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진짜 예, 무섭긴 하죠. 예, 엄청난 저력이 있는 거죠.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다. 팔란티어는 5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 야, 5분기? 우와, 씨. 마치 매출이 증가하는 자영업처럼 팔란티어는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부 기업 둘 다 고객이다. 정부 쪽 미국의 국방부, 해군, 육군 등 협업 중이다. 최근에는 군함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랩이 아니라 와프? 와르프? 스피드 포 워십? 이란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예. 군함을 더 빨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이게 또 한국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한국이 이제 배를 워낙 잘 만드니까 마치 국가가 팔란티어의 기술을 야 근데 잠깐만 씨.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발음 와르프야? 발음 휘어있잖아. 워프? 월, 워프 월, 워프 워, 워프 휘다 월, 삐뚤어지다. 워프 워프 스피드 포 워십스라고 하네요. 네, 마치 국가가 팔란티어의 기술을 무기 체계에 도입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민간 쪽에서도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액센추어 그다음에 쌉 이런데 일론 머스크 XAI와도 협력 중에 있다. 기업들이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로 활용하기 위해 팔란티어를 기반 시스템처럼 도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I로 활용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를 기반 시스템처럼 도입하고 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운영체제가 되려는 전략입니다. 근데 운영체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가 있냐면 그 AI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온톨로지 개념은 솔직히 팔란티어 대표적인 게 팔란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의사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 AI 시대가 나오면서 약간 메타인지 개념이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의 운영체제가 되려는 전략이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홈페이지 방문수가 전년 대비 144%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한때의 챗GPT나 테슬라처럼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 팔란티어 주식은 지금 수익 대비 232배나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업이 연간 1억을 벌면은 시가총액은 22억 정도인데 팔란티어는 1억 벌고도 주가가 232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수할 여유가 없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실수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성장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특별하게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 근데 다만 그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체크한 것처럼 갑자기 올라가다가 뭐 80%의 변동성으로 해가지고 확 빠지고 근데 다시 또 수익을 내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그러니까 변동성은 되게 커요. 성장에 잠깐이라도 멈추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즉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매우 높은 상태라 고점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기관에서 조심스럽게 투자하라. 뭐 적극 매수. 너무 비싸지만 성장 가능성은 인정한다.
이게 그냥 그 국방부 쪽,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에 판매가 되는 이유가 왜 민간 기업에 이게 판매가 되냐면은 이게 의사결정 시스템이잖아. 지금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예전에 사람이 일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AI가 일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AI가 일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뭔가 근거적인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잖아. 내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일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월급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하게 되면 내가 한 번의 결정이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손실이 나기 전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나의 이 판단이 진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이제 전략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이라든지 그분들은 그냥 시키면 일하면 대신이긴 한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한순간의 그 판단 하나 자체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판단,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냐면 AI가 달라붙었잖아. LLM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게 의사결정 온톨로지가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팔란티어 제품이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다소 고평가 상태지만 앞으로 AI 산업이 커질수록 팔란티어 그러니까 이게 AI 산업이 커질수록 팔란티어는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여담인데 어떤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AI가 진화될까? 앞으로 AI 시대는 어떻게 될까? AI는 누가 걱정하지 않아도 AI는 비즈니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해관계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AI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준의 AI가 다 발전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수준 해봤자 뭐 기껏 해봤자 지금 AI 전성기가 3년밖에 더 됐어요. 3, 4년밖에 더 됐어요. 지금 그나마 약간 두각을 비추면서 이제 오픈 AI 때문에 이제 두각을 비추면서 나온 게 3, 4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뭐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10년 후에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AI 산업이 커질수록 팔란티어는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그 주가도 어떻게 보면 더 기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동성은 좀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크죠. 단기보다는 긴 호흡을 보고 가격이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분할 매수하는 거죠. 팔란티어는 지금 AI 산업의 땅을 먼저 점령한 인프라 건설 회사입니다. 그쵸? 이런 개념이 있어요. AI 산업의 땅을 먼저 점령한 인프라 건설 회사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온톨로지 개념으로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LLM이 붙어본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 되면서 서비스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죠.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팔란티아는 그리고 회사 그 제품명도 파운드리 있거든요. 예, 제품명이 파운드리하고 고담이죠. 고담하고 파운드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죠. 고담하고 파운드리잖아요. 그죠. 플랫폼 자체가. 이게 정부기관에 쓰고, 파이낸스, 금융 쪽에다 쓰고, 헬스케어 쪽에다 쓰고, 매니팩처, 제조업에 쓰고, 에너지 쪽에 쓰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의사결정은 어느 산업 분야에 있던 거네 그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 다른 것뿐인 거지 경영자는 똑같잖아요. 경영자는 똑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야. 일정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개념이 있는 거죠. 지금은. 팔란티어는 지금 AI 산업의 땅을 먼저 점령한 인프라 건설 회사입니다.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이 도시 AI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면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씨 마치 이런 느낌이야. AI의 그 진화라든지 AI가 어떻게 커질지에 대해서 마치 그러니까 일반 이제 셀러리맨들이 손흥민의 연봉에 대해서 연봉 계약에 대해서 걱정하는 느낌이야. 아니 그 기본 레벨이 있어. 기본 레벨이 그 일반 그 셀러리맨들이 월급쟁이 분들이 손흥민의 그 계약을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걸 왜 걱정해? 근데 되게 웃기죠. 마치 이런 거야. AI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더 진화되고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까? AI가 여기서 멈출까? 코미디죠, 코미디. 좀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지금 AI는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뭘 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막 그렇게 뭐 뭔가 버그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고. 단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버그고 오류일 수 있는 것 뿐인 건데 그게 마치 전부 다인 양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지금 상태가 멈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논리도 안 맞지. 그래서 네 AI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뭐 이런 건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은 단계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받게 되면은 좀 야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했을 기회가 더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이제 올바르게 가져가는 게 항상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 아니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의사결정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결정이란 것은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지 않고서 내가 그냥 이럴 것 같아 직감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직감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지 본인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직감만 요거 좋은 것 같아 나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다 올라가면 그 고점에서 사고 예, 시뮬레이션 돌려보이지도 않고서 네, 팔란티어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프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단어가 좀 안정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파운데이션 느낌도 있고 기초적인 관점도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와 민간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부와 민간 동시에 고객을 확보 중에 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담되긴 하죠.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거.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은 매우 부담스럽지만 AI 산업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점에서 진입 시에는 큰 조정 리스크도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볼까요?